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액 컨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업비트 창이 좀 파랗게 물들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오면서 지지부진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럴 때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우리가 모아가는 쪽에 더 집중하시는 그런 구독자 선생님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라든지 리플 그리고 이더리움을 보더라도 뭐 1%대 정도 살짝 빠지면서 조금 약보합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 그냥 긍정적으로 길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독자 선생님과의 소통으로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 사실 이런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저 또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다른 구독자님의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공부해 보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인사이트를 갖게 되지 않았나, 이런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부분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CBDC의 브릿지 통화가 될 건데요 라고 일단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교 역할로서 ODA 솔루션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미국만 해도 중앙화 방식인 이 CBDC를 보이콧하고 있다, 금지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리플 투자자로서 전 세계에 도입되는 CBDC는 가격 상승면에 긍정적이나 개인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자본주의적 측면에 봤을 때 반대하는 것 같다라고도 생각을 한다.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지 여쭤보셨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베이비도지도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올해 바닥에서 10배 정도 올랐다가 다시 회귀했다라고 하시면서 밈코인으로서 여전히 좋은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투자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이런 부분 좀 복합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하나씩 질문에 답변 드리면서 펀더멘탈 키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답변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CBDC의 세상이 온다라는 것은 XRP의 세상이 온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종이 지폐가 아닌 보이지 않는 돈, 디지털 돈으로 바뀌는 거죠. 센트럴 뱅킹 디지털 커런시로 바뀌면서 이제 이 돈이 이동하는 부분에 스위프트 2.0에 그 중심에 리플사가 들어가 있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XRP가 말씀드린 것처럼 브릿지 통화가 되면서 가교 역할로 쓰일 것이다. 그렇죠? 한번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마다 소량의 XRP가 소각이 되면서 디플레이션 토큰화로 지금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리플의 페이먼트, 이 ODA 솔루션이 계속적으로 채택이 되면서 CBDC의 그런 세상의 결제망으로 사용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선생님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국이 아직까지 지금 좀 보이콧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현재 CBD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과도기적 시절을 보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각 나라 중앙은행마다 변동성 그런 과도기적 부분 받아들이냐 마느냐에 대한 스탠스의 차이를 조금씩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디지털 세상 반드시 구현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에비던스 자료로는 BIS 바젤위원회라든지 금융안정위원회 FSB가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 국제통화기금 이런 국제기구들과 같은 기득권 세력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테스트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구현하면서 CBDC가 잘 옮겨지는지 실질적으로 CBDC가 도입이 됐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금융 시스템의 이점으로 다가오는지를 지금 방법론적으로 논문이라든지 보고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심에는 역시나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들어가 있고 리플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에 BIS의 프로젝트 마리아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최종 보고서까지 나왔는데 스위스랑 프랑스, 싱가포르 이 세 가지 나라가 도매용 CBDC를 발급하면서 정말로 이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서 CBDC가 잘 옮겨지는지 국경 간 결제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이 분산 원장 기술 DLT 중에서도 리플랩스의 분산 원장 기술이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고 이번에는 또 BIS가 저번에 스위스, 프랑스, 싱가포르를 지목했다면 이번에는 우리나라 뱅크 오브 코리아를 지목을 했고 호주라든지 싱가폴, 말레이시아 이런 동아시아 지역의 나라들을 지정하면서 한 번에 더 시범 프로젝트 즉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려고 지금 최근에 기사화가 됐었죠. 이런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에비던스 자료 짚어 드릴 거니까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CBDC의 세상은 반드시 온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보고 있는 시점으로는 ISO 2002 그 블록체인이 들어간 메시징 표준이 다 깔리는 2025년 11월을 보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가 시기를 잘 보면서 타임 레버리지에 집중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방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복기를 좀 해보자면, 맞아요. 미국 하원에서 최근에 연준 CBDC 발행 금지 법안이 승인됐다라고 하면서 뭐지 CBDC 이거 미국에서 금지하면 허용이 안 돼가지고 코인 시장 망하는 거 아니야? 제도권 수용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한 느낌의 기사가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원에서 암호화폐 자체 수탁 법안을 통과하질 않나,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촉구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런 기사들을 내보내면서 대중들의 눈속임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의 일환으로 영국도 말씀을 드렸죠. 영국 하원에서도 개인 암호화폐 거래는 도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뿐만 아니라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영국 의회에서 규제해야 된다, 이거 도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어떻게 됐다고요? 영국 정부 암호화폐는 도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현재는 CBDC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영국 CBDC 필요성 긍정이다, 실험에 역시 착수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과도기적인 부분에 있음에 우리는 미디어에 속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국제 기구의 움직임을 잘 봐야 돼요. BIS, IMF, 그 산하위원회인 바젤위원회라든지 금융위원회 FSB가 어떤 식의 스탠스로 지금 현재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논문을 내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지, 이런 기사를 통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 중앙은행 화폐죠, 이 CBDC 발행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면서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지금 CBDC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미국만 아직까지 노를 외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서 시기의 저울질일 뿐이다. 반드시 미국도 수용을 할 것이며, 미국은 일부러 이런 지금 브릭스 체제라든지 오펙 플러스의 체제를 만들면서 디지털 시대에 시기의 저울질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CBDC의 세상이 반드시 도래한다라는 부분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엔 한국은행 CBDC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 간 지급 서비스를 추진하는 부분에 BIS가 명령을 내렸죠. 이번에는 싱가포르와 호주, 말레이시아 참여하면서 한국은행까지 같이 한번 시범운행을 해봐라 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우리나라도 점점 발자취를 갖춰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BIS 내년에는 국민도 참여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런 CBDC가 도입됨에 따라서 금융의 혁신이 깔리면서 리스크가 경감되는 부분, 유동성 해치는 부분이 풀려나면서 굉장히 은행도 반가워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BIS가 DLT를 언급을 했는데, 리플사의 DLT를 언급한 부분이 너무나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좋은 부분이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최근에는 이렇게 BIS 마리아나 프로젝트가 나왔었잖아요. 마리아나 프로젝트의 파이널 리포트가 나오면서 프랑스, 싱가포르, 스위스의 이런 법정 통화 도매용 CBDC를 잘 옮겨질 수 있는지 테스트가 완료가 됐다면, 이번에는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싱가포르라든지 호주, 말레이시아 그리고 한국은행 참여가 되면서 또 한 번의 파일럿 테스트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본론으로 가서 CBDC의 세상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지금 현재 과도기적인 부분에 있는 측면에 봐서 미국이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쫄 필요가 없다. 반드시 CBDC의 세상은 온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볼까요? 개인의 인권이나 자본주의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CBDC의 세상이 도래한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중앙화 집권으로 될 거예요. 비트코인이 탈중앙화 됐다, 그래서 이제 탈중앙화 시대로 갈 것이다 말은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제도권 수용으로 들어오면서 중앙화 체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금 이동이 추적이 되면서, 그렇죠? 어떤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자본주의적 측면에서 어떤 그런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게 지금 질문해 주신 요지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BDC에 각 블록체인 기술이 탑재가 되면서 어떤 프로토콜과 함께 가는지, 어떤 네트워크 기반을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구현되는 방식이 다를 겁니다. 예시를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라이트코인부터 보면, 라이트코인에는 밈블윈블이라는 네트워크 기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업비트에
국내 거래소엔 상장이 폐지됐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러면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하나의 그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또 하나의 블록체인 기술이 있을 것이고, 다음으로 지캐시 같은 경우는 제로놀로지의 굉장히 대장 코인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지캐시만의 프로토콜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프라이버시 생태계에서 스마트 컨트롤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호라이즌 토큰도 사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각 원장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정보들을 담아두는 저장하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런 저장소 코인의 대장으로 또 파일 코인이 기술력이 들어갈 것이고, 지금 현재도 스위프트가 인터체인 네트워크와 협력을 하면서 체인링크와 지금 계속적인 실험을 통해 나아가고 있잖아요. 미래의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런 인터체인 네트워크로 활용되는 폴카닷이라든지 체인링크도 활용이 되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금융의 혁신을 만들어내는 가치의 이동에는 XRP와 그 뿌리가 같은 XLM, 그 중에서도 XRP가 대장 코인으로 뽑히면서 우리는 지금 이 가치에 대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사물 인터넷이 미래에 상용될 때 수수료, 가스비로 쓰일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예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CBDC의 세상에 도래할 거예요. 하지만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어떤 프로토콜, 어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CBDC가 구현되는 방식이 조금씩은 다를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CBDC가 구현이 됐을 때 이게 인권을 보장하지 않아서 구현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CBDC의 세상은 반드시 온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기구들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미 결론을 다 지어내고 우리 대중들한테 조금씩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올 수밖에 없는 부분. 하지만 지금 과도기적인 측면에 있는 것 플러스 알파로 계속적인 개발과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면서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는 부분에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들이 병합적으로 쓰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베리 실버트의 트위터가 굉장히 또 우리가 힌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베리 실버트는 과거부터 이런 말을 했었죠. 비트코인은 온라인 금이고 리플 XRP는 스위프트 2.0일 것이며 이더리움 클래식은 사물 인터넷의 가스비로 쓰일 것이고 지캐시는 프라이버시,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영지식 증명의 대장 프라이빗 트랜잭션을 만들 것이다 라는 부분에 과거부터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수장인 베리 실버트가 이런 트윗을 날렸다라는 것이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답안지는 좀 나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만 보게 되더라도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그런 각 분야의 대표 주자들이 모여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말씀을 드렸죠. 익명성을 보장하는 민불윈불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다. 비트코인 캐시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월가에서 만든 EDXM에 상장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CBOE라든지 매트릭스 포트에도 인덱스 지표가 있는 것으로 미뤄보았을 때 이미 그 기득권 세력들은 허용한 토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영지식 증명의 대장 코인이죠. Gcash, 그리고 메타버스의 대장 코인이라고 불리우는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텔라 루멘, 그리고 호라이젠, 라이브 피어 토큰, 솔라나, 체인링크, 베이직 어텐션 토큰, 파일코인까지 지금 어느 정도 답안지가 나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부분. 여기에 원래 XRP도 있었는데 소송으로 눌리면서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빠졌다라는 부분이 아직은 좀 아쉽지만,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면 반드시 이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홀딩스 포트폴리오에 재진입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분산화시킬 부분에 이렇게 좀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이비도지 마지막으로 왜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중에서도 또 베이비도지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왜 베이비도지를 투자하냐 질문을 받는다면 굉장히 많은 이유들을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디플레이션 토큰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업될 수 있는, 계속적으로 지금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마다 범포털을 활용해서 이렇게 소각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고, 그리고 도지와의 그 도지코인과의 네이밍, 나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도지코인이 진짜 한번 크게 쏘게 되면 베이비도지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일론 머스크가 또 한번 트위터에서 베이비도지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범포털 말씀을 드렸죠.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중에 5%를 이 베이비 도지 코인의 홀더들에게 분배해주기 때문에 에어드랍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수량이 계속 불어난다는 부분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약 200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어요. 트위터에 보게 되면 베이비 도지의 공식 트위터인데 지금 팔로워를 보게 되면 20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커뮤니티의 힘이 센 부분에 있어서 미래에 호재가 터진다면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아직 바이낸스에는 상장이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바이낸스의 상장 가능성 플러스 알파로 코인베이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거래소에도 상장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호재로서 작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베이비 도지 스왑이라든지 게임 출시 그리고 자선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베이비 도지 카드가 출시된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밈코인으로서 매력적인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베이비 도지를 투자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바이누 같은 경우 잠깐 보게 되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2021년에 굉장히 한번 크게 쌌거든요. 저는 2021년에 이 시바이누의 모습을 보고 다음 밈코인도 내가 한번 하나 정도는 정해서 2025년까지는 가져가 봐야겠다. 왜냐하면 2021년 4년 주기로 크게 펌핑이 오기 때문에 다음 불장에서는 베이비 도지가 좀 크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었죠. 시바이누를 샀다가 한국 최고 부자 11위까지 올라선 사람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시바이누 코인 덕에 400만 원 투자해서 1조 원을 벌어들인 사람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펌핑력은 대단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베이비 도지를 투자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베이비 도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나 여러분들께서도 베이비 도지를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한 10만 원 정도 한 5만 원 정도만 한번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공유 드리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코인은 XRP가 맞습니다. 흔들릴 필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구독자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디지털 세상, CBDC의 세상 반드시 오고, 그것은 XRP의 세상이 온다라고 ODA 솔루션, 리플 페이먼트에 빗대어서 말씀해 드릴 수 있고, 플러스 알파로 CBDC에 대한 이런 개인의 인권 침해라든지 자본주의적 측면, 프라이버시 등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 블록체인 기술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발전이 되면서 이 부분이 탑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해온 기사들 보여드리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기반 비트 스탬프, 유럽 3대 은행과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논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리플이 사실 이 비트 스탬프의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리플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명 거래소, 이 비트 스탬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비트 스탬프라는 이 거래소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운영된 그런 하나의 거래소로서 유럽의 최대 거래소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유럽의 최대 거래소로 이 비트 스탬프를 꼽을 수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리플사가 비트 스탬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유럽의 3대 은행과 함께 암호화폐 서비스를 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는 부분에, 이제 유럽의 어떤 3대 은행에 리플의 페이먼트가 먼저 깔릴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미루어 보면서, 그의 일환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리플이 수십억 달러가 XRP가 비트 스탬프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ODA 솔루션 부분에 있어서 예치금으로 어느 정도 리플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옮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추측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전달드리면서 넘어가고요. XRP가 낙관적인 20가지 이유를 나타낸 하나의 지표가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당연히 핵심적인 것만 보면 되겠죠.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 크립토 에셋 가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 보게 될 것은 바로 제가 하이라이트 쳐놓은 7번이겠죠. 바로 이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XRP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최대의 효율을 낼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대목이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겠죠. 미국에서 법적으로 명확성을 가진 유일한 코인이다. 더 나아가서 유일한 코인이다. 오피셜하게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된 유일한 코인이다. 그리고 빠르고 싸다.
그리고 굉장히 친환경적이다. 뭐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굉장히 또 친환경적이고 수수료도 싸고 빠른 부분에 있어서 XRP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가스료가 없다라는 부분, 채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딜레이도 거의 없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트랜잭션이 일어난다는 부분, 더 나아가서 XRP 레저 같은 경우는 가장 보안이 철저한 그런 블록체인 기술이면서 한 번도 해킹이 당한 적이 없다. 중요하게 나오고 있고 굉장히 사용하기 쉽다라고 나오면서 이런 메타머스크 지갑보다는 숨지갑, 리플사가 사용하는 숨지갑이 또 굉장히 사용하기 쉬운 부분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역시나 금융의 판을 깔고 있는 스위프트 2.0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금융의 판을 바꿔버린다라는 게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극동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전쟁 시작된 후에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지금 계속 이 달러의 붕괴는 비트코인과 리플에게 왕자를 잃어버리고 있다. 왕자의 자리를 뺏기고 있다라고 나오면서 이런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에 예상되는 침체는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과 리플, 이더리움의 상당한 상승을 촉진한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고 미국 SEC의 유리한 법적 결과에 따라서 이 XRP 같은 경우도 2024년 재판과 은행 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에 힘입어서 잠재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선 역시나 내년 4월에 공판, 그 배심원 판결까지 가는 법적 공방전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 좋겠죠. 시간은 우리의 편에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서 대규모 투자자, 그런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XRP를 축적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DCA로 본인의 수량에 집중하면서 올해까지 내가 몇만 개, 몇천 개를 모으겠다.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고요. 센티멘트 자료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이 XRP를 홀딩하고 있는 지갑의 개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1년 전에 71억 달러였는데 지금 거의 79억 달러에 육박해요. 하지만 그에 반해 XRP 레저의 그 거래량, 트랜잭션은 지금 거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 이건 결론적으로 무엇을 뜻하냐? 지금 XRP를 사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고래들이 단순히 축적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시점에 언제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세력들, 그 고래들, 그 대규모 투자자들은 XRP를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의도를 파악해서 반드시 수량에 집중하는 모습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멕시코 중앙은행이 리플 채택을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리플사가 멕시코 중앙은행에 보낸 이 공문을 해석해 드렸어요. 그렇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바로 미국의 달러를 멕시코 페소로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전통금융 같은 경우는 한 번 보내는 데 있어서 3일에서 5일이 걸리지만 우리의 엑스래피드 ODA 솔루션 리플 페이먼트를 쓰게 되면 코스트적인 부분에서 비용 절감을 40에서 70%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전통 금융에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보았을 때 거의 즉각적으로 결제가 일어난다. 3초에서 5초 안에 트랜잭션이 일어난다는 부분에 혁신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멕시코 중앙은행의 채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떤 소식으로 또 한번 불어닥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리플은 콜롬비아 그뿐만 아니라 부탄이라든지 몬테네그로, 홍콩, 팔라우 등등 지금 국가 단위로 협업을 맺으면서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CBDC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부분에 굉장히 일조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 우리가 반드시 펀더멘탈로 지켜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리플 지금 계속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리또 속을 자아내는 것 같은데 고래라든지 상어 주소는 지금 XRP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중들은 생각하겠지. 이런 기사는 나오는데 왜 XRP 가격은 왜 자꾸 빠지는 거야?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고래들은 일단 장외 거래를 통해 매집을 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세력들, 그 차트를 그려나가는 화가들이 개입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의 일환으로 월스트리트 불이 말합니다. XRP를 겨냥해서 시장 조작 혐의 폭로했다라고 하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뒤가 안 맞으니까 고래들, 그 대규모 투자자들은 XRP를 계속적으로 축적을 하는데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 눌러내고 있으니까 세력들이 지금 시장을 조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상대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아틀란타
연은 총재가 이번엔 얘기를 하네요.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하면서 미 국채 수익률 3월 이후에 최대 하락하고 있다라고 나오면서 지금 뭐 금리 이슈라든지 전쟁 이슈라든지 물가 상승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11월 1일에 있을 FOMC 회의에 금리 동결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금리 동결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할까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이라든지 GBTC 승인, 러우 전쟁의 마무리, 리플의 합의 소식까지 한번 기다려 보면서 하나의 큰 대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 점유율이 지금 2년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일환으로 도미넌스 차트를 보게 되면 50%를 넘었습니다. 약 52%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도미넌스가 나와 있죠. 이 도미넌스라는 것은 암호화폐가 지금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거의 뭐 2만 개가 넘게 있는데 그중에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돈이 50%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의 돈이 굉장히 많이 물려 있다. 이 부분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터지면서 큰 상승으로 불어닥치면서 알트코인으로 반드시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트코인도 물론 알트코인, XRP도 XRP지만 비트코인도 소량 정도 계속 꾸준히 매집하면서 1인당 하나 정도의 목표 수량을 반드시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페드나우 서비스도 이제 슬슬 미국의 금권 세력들이 완전히 쓰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리플의 파트너 회사라든지 ISO 2002가 그대로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중들은 보지 못하는 리플 네트워크가 안에 박혀있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의 금권 세력들도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ODL 솔루션을 아예 구축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예견할 수가 있고요. 과거부터 이미 스위프트 네트워크에 이런 리플 네트워크, 리플 페이먼트를 이미 테스트를 완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은 끝났다. 스위프트 2.0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굉장히 많은 에비던스 자료로 제가 언급을 항상 드리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과 XRP 같이 모아가되 그 안에 해수면 안에 잠겨있는 포텐셜만 보아하면 XRP의 포텐셜이 훨씬 크다라는 부분에 시간을 더 들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며 2025년 11월 기점으로 CBDC의 세상을 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참고하면서 타임 레버리지 하는 부분에 참고하시면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투자자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격보다는 가치에 집중하시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구독자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